교재 16쪽에 양갈로 2번 타법률에 의한 용도적 재정 의제라고 나가 있죠. 이거는 입안 결정 고시 절차까지 생략되는 특례입니다. 자, 방갈로 1번에 밑줄 칩니다.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거 본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여기에 어느 해안이 있는 도시예요. 자,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고 이 도시적이다.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이 도시의 앞바다죠. 공유수면입니다. 자, 그럼 이 큰 바다 여기에 이 해안에는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 시설을 이렇게 넣고 싶습니다. 그럼 이 공유수면에다가 뭘 지정하느냐? 항만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합니다. 항만구역이 지정된 이 바다에는 부두 시설이 들어온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에는 자 조그만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항구역이 지정돼요. 자, 그럼 여기에 조그마한 배들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곧 부두가 들어오면 육지가 되겠죠. 그래서 도시적에 인접된 이 공유수면, 자,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지정된다면 곧 부두가 들어와서 육지가 되기 때문에 용도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지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어차피 도시지에 연접된 공유수면이니까. 자,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칩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장차 공업지역이 되겠죠. 자, 갈로 띄어 넘으시고 택지개발지구 줄치고 택지개발지구가 정되면은 장차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구이나 예정구역 줄치고 전원개발사업구나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에는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 이 뜻이에요. 공업지역이 되겠죠. 갈로 띄어 넘으시고 줄칩니다. 자,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장차 공업지역이 되니까 미리 도시적까지는 결정고시된 것을 보자. 단 그 산업단지 갈로 안에 농공단지 제외라는 말 찾았습니까? 거기에 밑줄. 농공단지는 해당이 안 돼요.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에 가공공장 짓기 위한 단지예요. 그건 도시지역이다 하면 안 되죠. 예. 자, 택지개발지구는 주거지역이 될 거니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고 전원개발사업구나 예정구역은 자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니까 공업지역이 될 거니까 도시로 결정고시된 걸 보는데 단 갈로 안 줄칩니다.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립하는 이양 구역은 제외 그렇게 줄치고 자 수력발전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댐 주변에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댐이 무슨 댐이에요? 합천댐입니다. 합천댐. 거기 가보시면은 댐 주변에는 도시지역이나 시가지 형성이 없어요. 왜? 댐이 지진으로 인해서 붕괴되면은 수몰돼 버리죠. 예, 그런 것은 제외해라. 자, 그렇게 하시고. 방갈로 3번에 줄칩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한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래서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도시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죠. 예. 자, 관리지역 밖에 가야 이제 여기 농림지역이 있고 또 이쪽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이렇게 용도지역이 정립니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에워싸고 있는 것이 관리지역이고 그 바깥이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는데
농림지역은 자 앞에 우리 잠시 나왔지만 농업진흥지역, 국가 식량 생산에 중요한 농지 지정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이죠. 평야지대에 있는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지로 지정되면 무조건 용도지역이 뭐다? 농림지역이 돼요. 네. 철저하게 개발 제한하겠다 이 뜻이죠. 자 그리고 산지, 특히 보전산지 같은 경우, 자 이런 보전산지는 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관리지역에 있는 이 농지, 자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아니에요. 관리지역에 있는 산지 있죠? 이거 보전산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있는 이 농지에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하죠. 그러면 이 농지는 용도지역 관리지역이 아니고 자동 뭐로 바뀐다? 농림지역으로 자동 바뀐다는 뜻이에요. 예. 자 여기에 산지도 마찬가지. 보전산지 지정하는 순간 이 산지는 관리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름 난주에 중개업하면서 자 여유자금 좀 생기면 토지 좀 사두죠. 관리지역에 가서 산다. 관리지역에 토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농지와 산지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공법 교수가 그 관리지역에 가서 농지 살 때는 산비탈에 볼품 없는 밭을 사라 라고 그만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거 싫다. 나는 도로를 끼고 있는 자 논을 샀다. 아니다 사니까 3개월 뒤에 시도지사로부터 공문이 하나 왔다. 네 논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거니까 네 생각은 어떻노? 라고 왔더라. 절대 반대한다고 봤더니 자, 2달 뒤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해버리더라. 그리고 자동 뭐가 됐다? 농림지역이 되니까 간섭이 시작되죠. 왜 네 농사 안 짓노? 그럼 이 농지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중개사에서 농업인으로 지급 바꿨다.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규정입니다, 이게. 자, 이게 산지도 마찬가지죠. 자, 공법 교수가 산을 살 때는 돌산 아니면 사지 마라고 그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거 싫다. 네. 막 보기 좋은 산 샀다. 대신에 나무 별로 없는 거 샀다. 그러니까 한 몇 개월 뒤에 산림청에서 연락 왔더라. 네 산에 나무 좀 심자. 심으면 안 된댔죠. 가보니까 심어놨더라. 아, 왜 주인 허락 없이 심느냐. 우리나라는 산림관리 경영은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합니다. 예, 개인 산지 소유자 있죠? 못해요. 자, 그래가 산에 나무 심어놨고 몇 년 지나니까 산림이 우거지죠. 그래서 이제 보전산지 지정한다고 공문이 온 거예요. 지정된 순간 뭐가 됩니까? 농림자랑이거든요. 이 산 내 산이다? 아닙니다. 국가산이지. 예. 그래서 명의만 내 명의만 돼 있죠. 예. 그래서 저 산에 대해서 세금 내라 하니까 꼬박꼬박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된다. 나는 쓰지도 못하는데 세금 왜 또 내버려 내라. 예. 그게 우리나라의 산지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세금만 꼬박꼬박 내야 돼요. 예. 명의만 내. 그 산에 가서 내가 집을 하나 지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돌 하나, 나무 하나 손 못해요. 자,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지나 이런 걸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산을 뭐 옛날 산지 개발하려고 샀지만은 6개 중에 하나 팔아먹었어요. 예. 역시 산 것 중에 돌산이 팔립니다. 예. 돌산이 팔려, 돌산이. 그래서 돌산을 팔았는데 이때 안 팔면 못 팔 것 같아. 대신에 세금은 폭탄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 산 금액의 5배를 받고 팔았어요. 5배 팔았는데 내 산 금액의 3배가 세금을 와요. 예. 그 세금 제하고 나니까
예, 세금 주고 나니까 뭐 내한테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세금 적게 내려면은 내가 부동산 개발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사업자가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시면 세금 폭탄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사업자가 되어서 산지 개발을 해서 산을 처분할 때 세금이 적게 나오지 개인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자,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리지역에서 농지나 산지를 구입할 때는 이 규정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죠. 자, 방갈로 4번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4번의 용도적 행위 제한으로 가서 자, 그 부분은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자 지정하면은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지역별 건폐율, 지역별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제도죠. 네. 자, 용도지역은 종류가 우리 여기 보시면 도시지역은 이기, 주거지역은 6개, 상업지역 4개, 공업지역 3개, 녹지지역 3개에서 16개로 나눕니다. 관리지역 3개 하면 19가지죠. 농림자랑정보지역이 하나씩이니까 세부적으로 총 몇 개?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지역별로 건축물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이걸 자 법령에 이 일반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이 기준에 맞게끔 뭐 해야 돼요? 건축하는 제도.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이 자 지정이 되면은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건축 행위를 제한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건축 행위를 어떻게 제한합니까? 이 세 가지의 무슨 기준에 따라서? 일반 기준, 법령에 대한 일반 기준 있죠. 여기에 맞게끔 건축을 해야 됩니다. 행위 제한을 배운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일반 기준 배우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21가지 지역별로 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는 자 21가지 용도 지역별로 들어갈 수 있는 용도 건축물 종류를 표로 정해놨는데 표가 총 몇 개냐? 21개입니다. 이 표에서 시험에 나오죠.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춰요. 수천 개를 외워야 됩니다. 수천 개. 수천 개 외워집니까? 예, 놓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예. 뭐 풀라고 용을 써도 안 풀어집니다. 예. 자, 그리고 21가지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매년 나오죠. 매년 나옵니다. 예. 올해는 뭐가 나오느냐? 올해는 건폐율이 나옵니다. 작년에 뭐 냈느냐? 용적률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두 문제를 확실히 나오는데 건폐율 용적률 꼭 맞춰야 되죠. 이거는 못 맞춰요. 예. 자, 그래서 거기에 책에 보시면은 양갈로 1번에 용도별 건축 자리라고 되어 있죠. 거기 이 지역별 건축물 들어갈 수 있는 용도 종류 표 21가지 중에서 이때까지 시험에 놓은 걸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갈로 1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 방갈로 12번까지 되어 있죠. 이때까지 시험에 놓은 겁니다. 참고 마시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 부분은 한 번 낸 건 다시는 안 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여기서 놀 가능성은 없습니다. 내면은 시험에 놓지 않았던 거 새로운 거 내지 굳이 이걸 낼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냈기 때문에 참고 마시고. 자, 양갈로 이번에 건폐율 및 용적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정의 건폐율은 자 줄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자, 그 말은 그림을 나타내기 이렇습니다. 자,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200제곱미터짜리 대지고 여기에 건축물이 앉은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죠. 이 120제곱미터짜리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건축 면적 120제곱미터는
주어진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60%죠. 그래서 건폐율이 얼마다? 60%랍니다. 건폐율 60%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다. 또 주어진 대지 면적에서 자 건축 대지 면적의 60%까지 건축 면적으로 앉출 수 있다. 이런 취지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옆에 공식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용적률 봅시다. 줄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입니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죠. 자, 그래서 그것도 그림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200제곱미터짜리 대지에 건축물이 앉아 있어요. 자, 1층, 2층, 3층, 4층. 각층 바닥 면적이 100씩이니까. 자,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400. 400은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에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2배가 되죠. 예, 그래서 용적률이 200%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2배가 쌓아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각층 바닥 면적 100으로 하면 4층까지, 50으로 하면 8층까지 올라가죠. 예. 용적률이 1000%다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10배를 쌓아 올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10배는 2000이죠. 바닥 면적 100으로 하면 몇 층? 20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높이를 제한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방관유분의 규정 형태 보시면은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법률 범위 안에서, 법률이란 말 찾았습니까? 거기에 서서요. 최대 기준. 법률에서 최대 기준을 정합니다.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말고 있습니다. 그게 세분 기준입니다. 세분 기준. 에 따라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란 말 밑에 씁니다. 실제 사용 기준. 그래서 법률에서 최대 기준을 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세분된 기준을 정하고 조례에서는 실제 사용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건축 현장에서는 쓰는 것은 조례 기준이죠. 그런데 시험은 대통령령 기준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건폐율 기준은 같은 것끼리 쭉 일부러 모아놨어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외우실 때는 아기 프린트 들었죠? 그걸 보고 외우세요. 용적률도 자 같은 것끼리 모아놨습니다. 외우실 때도 자 그 암기 프린트를 보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적률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가 나온다? 건폐율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외우는 거 반드시 외워야 되죠. 안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또 와야지 뭐.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합격해서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중개업 하는 분들이 좀 힘듭니다.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새로 국회가 구성이 되면은 아마 이제 지금 규제에 관련 부동산에 관련 특히 중개업에 관련된 각종 규제에 관한 법들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되면은 상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중개업이 침체가 굉장히 길었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길게 침체됐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거래가 어떻습니까?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조건 따세요. 따서 중개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어영부영 할 때가 아니죠. 올 7월 달에 상대평가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빨리 합격이 좋습니다. 자, 그 밑에 방과후 3번에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별도 규정. 다음 지역에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80% 이하 범위에서 용적률 200% 이하 범위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조례로 따로 정하는데 자, 개발진흥주가 지정되면 건폐율은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얼마까지 준다? 40%. 자연녹지에서는 얼마 준다? 30%까지. 용적률은 100%까지 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자,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자, 건폐율이 농림지역은 20% 이하까지 주죠. 용적률은 80% 이하까지 줍니다. 그럼 농림지역 안에서 건물 지을 때는 이 기준을 지켜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농림지역 안에 여기에다가 자, 개발 진흥 지구를 지정했어요. 자, 개발 진흥 지정되면은 농림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건축물 용도가 들어가겠죠. 예, 농림지에 설치할 수 없는 용도가 완화됩니다. 자, 그리고 건폐율이 얼마까지 준다? 40%. 이건 20%인데 배로 준다 이 뜻이에요. 용적률은 얼마 준다? 100%. 80%인데 100%까지 오죠. 이렇게 한다. 그럼 개발진흥주가 지정된 곳에 만일 도시적 같은 외지역의 농림지역 같은 이런 데 지정되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건물도 추가로 들어가고 건폐율도 얼마까지? 40%까지 용적률도 100%까지 이 특칙을 적용해 준다. 자, 그러면은 여기 농림지역에는 땅값이 평당 10,000원입니다. 그럼 이 안에는 평당 얼마? 얼마? 예, 한 50만 원 됩니다. 50배 올라. 그래서 여러분 땅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농림지에 땅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정됐다. 그러면 갑자기 땅 부자가 될 거예요. 신분이 상승돼 버리죠. 예.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 이제 또 거리를 둡니다. 신분이 상승돼서. 그래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큰 부자가 돼요. 중개업을 할 때 이런 걸 잘 알아야 아 이거 사야 된다 말아야 판단을 서죠. 자격증 땄는데 나중에 물어보세요. 네? 자격증 갔다가 중개업 하는 사람한테 뭐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 개발진흥주 물어보면 뭐라 하냐. 그런 묻지 마라 합니다. 왜? 그냥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했지 실제로 업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이걸 체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요. 옛날에 배웠는데도 실제로 중개업을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칸에 수산자원 보구역이 지정되면은 건폐율을 40%까지, 용적률은 자 80%까지입니다. 자연공원이 지금 취락지가 정되면은 건폐율은 60%까지, 용적률은 자 규정이었고, 그 다음에 자연공원이 지정되면 건폐율 60%, 용적률은 100%까지. 농공단지가 지정되면은 건폐율 70%, 용적률은 150%까지입니다. 왜? 농공단지는 공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건폐율을 좀 많이 줍니다. 그 다음 공업적의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건폐율을 80% 줍니다. 원래 공업지역은 70%죠. 자, 이런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건폐율을 10% 더 준다 이 뜻이에요. 이런 특칙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나의 건폐율이 특례부터 시작해서 자 20조까지는 문제풀이 때나 보고 지금 볼 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21쪽에 위에 양감 4번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버리시고 양갈로 5번도 문제풀이 때 보고 버립니다. 자, 이제 용도지구로 갑니다.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그 말은 보완된 기준을 적용해서 건축해 하겠다 이 뜻이에요. 용도지역 기능을 정진하고 경관 안전 산업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시 도시군관리 결정하여 지정 변경한 지역을 뭐라 부르냐? 용도지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봅시다.
자, 용도지구다라는 것은 용도 지역의 제한. 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자, 이 세 가지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자, 건축해 하는 제도를 용도지구다 이렇게 합니다. 용도적 세 가지 제한을 강화 완화해서 건축해 하겠다. 강화 완화한다는 것은 보완시킨다는 뜻이죠. 이 보완 기준을 가지고 강화 완화된 보완 기준 가지고 건축하는 겁니다. 자, 강화 완화한다는 뜻은 이 세 가지 제한의 자, 예를 들어서 용도적상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숫자가 100가지인데 자, 강화한다는 것은 그중에 문제되는 30까지 줄여서 70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또는 건폐율 용적률 수치를 자, 내리도록 해서 자, 건축해 할 때 이걸 뭐라 부른다? 강화라고. 또 용도적 제한만 가지고 부족함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건축물 용도 숫자를 늘려준다든지 건폐율 용도 수치를 늘려주는 것을 뭐라 부른다? 완화시켜서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만 가지고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죠. 또 부족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점을 생겼을 때는 이 문제되는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수치를 줄여야 돼요. 자, 이럴 때 강화시켜 버리죠. 부족함이 생겼을 때는 완화시켜서 자, 이런 보완된 기준 가지고 건축해 하는 것이 용도지구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용도지구는 특징이 상호 같은 것끼리 얼마든지 중복 지정해도 어떻습니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은 반드시 지정되죠. 이건 필수로 지정해야 돼요. 전국토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생긴다, 부족한 생각이 생긴다 하면 보완시키기 위해서 뭐가 들어온다? 용도지구가 들어요. 하나 가지고 보완이 안 되면 거듭 여러 개 중복해도 어떻습니까?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자, 종류 및 세분. 자, 첫째, 용도지구는 종류가 9가지. 양갈위원회 경관지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 양갈군의 복합용도지구라 되어 있죠. 자, 9가지입니다. 자, 양갈위원회 경관지구 봅시다.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자, 경관이라는 것은 경치를 본다 이 뜻이.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보존시켜주고 관리해주고 형성, 만들어주는 지구를 경관지구라는데 자,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고 시가지 경관지구는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에 필요한 지구인데 이 시가지 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용 주거지 같은 데 있죠. 고급 주택이 있는 주거지 같은 데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화 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 수계라는 것은 강이나 호수를 말합니다. 수변, 물 주변에 자,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에 필요한 지구가 자, 특화 경관지구인데 뭐 예를 들어서 특화 경관지구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서울로 가면은 서울의 도시가 둥그름하게 돼 있죠. 이 도시를 간통하고 있는 강이 있죠. 이게 한강입니다. 자, 한강의 이 부분, 이 서울의 가장 중심이죠. 이 부분이 용도지역이 주거나 상업지역일 것이다. 자, 그럼 강 주변에 주거 상업지니까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설 수 있죠. 이래 들어서면 이 건물로 인해서 강의 경관이 어떻습니까? 가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여기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자, 이런 부분에 강 주변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주변에 여기에는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자, 여기에다가 뭘 지정한다? 경관지구를 지정한다. 특화 경관지구를 정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가보면 건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강변공원 조성해 놔버렸죠. 예. 그래서 여기는 건물도 들어가는데도 상당히 제약이 있고 또 건물 높이도 상당히 제약을 가합니다. 나지막한 건물만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지정되면은 자 여기에 주상업적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 자 경관을 가림하는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어떻게 합니까? 강화시키고 용적률 특히 용적률도 어떻게 한다? 강화시켜버려요. 낮은 것만 없도록. 자 이런 것이 경관지구가 하는 주된 역할인데 경관지구에서는 시험에 뭐 묻느냐? 종류를 묻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자자의 동그라미, 시가지경관지구의 시자 동그라미, 특화경관지구의 특자 동그라미에서 자시특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고도지구 봅시다.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인데 자 최고 한도라는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최고 한도. 최고 한도라는 것은 건축물 높이 최고 10m 이하로 지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 가면은 쉽게 봅니다. 자, 여기에 자 관제탑이 있고 비행기가 활주 타고 날아가죠. 이와 같은 방향에 여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다 하면은 이런 건물이 들어가면은 자 비행기 이착륙에 문제될 수 있죠. 그럴 때 여기 낮은 건물만 듣도록 뭘 지정해놨다? 고도지구만 정해놨다. 최고 한도 10m, 대부분 10m, 8m 이하짜리만 져요. 이렇게 해서 높은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건데 자 울산에 있는 공항은 가보면은 주변에 논밭이죠. 예,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자 세월이 지나면 그 주변 지역에도 건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울산공항이 울산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이것도 저것도 왠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당의 대표가 누가 됐어요? 그 대가 뭐랍니까? 울산을 뭐라 어떻게 그거 하겠다 하죠. 예, 여기에 아마 산업을 또 유치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중국 핵심도시 편에 저게 개발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근로자들하든지 직장인 들어오면은 사는 집이 필요하죠. 어디? 저 공항 저 wen기자 소리 나옵니다. 좀 있으면 예,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울산은 그랬는데 우리 서울로 한번 가봅시다. 서울에 가면은 원래 공항이 어디예요? 김포 아니고 여기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1970년대까지 여의도에 공항이 있었어요. 63빌딩 아시죠? 거기 공항 자리입니다. 자 여의도에 있으니까 도시 발전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김포로 옮긴 거예요. 왜? 고도주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높은 건물 넣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자, 부산도 원래 공항은 김해가 아닙니다. 수영이에요, 수영. 해운대 아시죠? 센터밀에서 거기 백층짜리 아파트 쫙 있죠? 거기 할주로 자릅니다, 할주로. 그래서 그것도 김해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도주거는 낮은 건물만 넣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옛날 공항들은 다 어디에 있었다? 도심에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도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항 주변에는 도심 발전이 제대니까 공항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 자, 이래 돼 있는데 딱 정중앙 여기가 어디예요? 울산광역시 행정지도에 딱 정중앙이 공항입니다. 울산광역시 행정지도의 정중앙 공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 공항 설치할 때 바보가 한 거예요. 왜 바보가 했느냐? 도심에다가 공항을 넣으면 좋다 해서 어떤 도시든 간에 그 도시의 제일 중심에다 공항을 다 넣어놨어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그래서 저것도 울산 행정지도 있죠? 펜하고 딱 보세요. 정중앙에 공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적어도 왠긴다는 말이 곧 놓으십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보도지구는 이럴 때 쓰는 거고, 자, 방화지구라고 되어 있죠.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방화지구 같은 경우에 우리 중심상업 지역에 가면 쉽게 봅니다. 자, 중심상업 지역은 건폐율을 얼마까지 줍니까? 90%까지 주죠. 자, 그럼 중심상업 지역 건물을 이렇게 대지에 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대지 면적의 건물이 90%까지 앉아버리죠. 자, 옆에 대지도 90% 건물이 앉아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앉다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바짝 붙어버리죠. 화재가 나면은 옆 건물로 다 어떻습니까? 옮겨붙어요. 이게 문제점이다. 자, 이런 걸, 자,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 지정한다? 방화지구를 지정하면은 여기에 짓는 건물들은 전부 다 내화 구조로 시공해,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그리고 건축물 용도 중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습니까? 강화, 줄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방하는데, 건물이 내화 구조로 이렇게 설치됐다면 불이 나더라도 이 안에서만 탑니다. 옆으로 옮겨붙지 않아요. 대신에 이 내화 구조 시공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고. 방제지구 봅시다. 풍수의 산사태, 집안붕괴, 그 밖에 재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방제지구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다른 법률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 방제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방제지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시가지 방제지구.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심이겠죠. 도심. 도심에서 시설 개선이란 말에 주의하시고,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예방이 필요한 용도지구가 시가지 방제지구예요. 자, 시가지 방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옛날에 삼풍백화점 들어봤습니까? 자, 이런 건물이 있다면 이런 건물에다 지정해서 시설 개선을 시켜서 재예방한다 이 뜻입니다. 삼풍백화점은, 자, 백화점이니까 한층 바닥판이 크겠죠. 예. 자, 그러면은 기둥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 이 바닥판을 떠받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위에다가 또 2층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삼풍백화점은 백화점주가 돈에 눈이 멀어서 여기 중간을 떠받치고 있는 바닥판을 중간을 떠받치는 이 기둥들 있죠? 없앴어요. 네, 1층만 놔주고 2층, 3층, 4층, 5층까지 없애봅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없애고 상품 파는 코너를 하나씩 더 넣게 해서 없앱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받치는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지탱하기 힘들죠. 해필 5월 그날이 9일일 거예요. 5월 9일.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죠. 그 다음날. 오후에 견디다 이 건물이 툭툭툭툭 끝. 네, 30초만 끝나고. 다 내 주저앉아 버리죠. 그래서 거기에 백화점에 있던 사람 갑자기 전부 다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압사 다 돼버리죠. 그래가 거기에 일주일 만에 구출된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만일 이런 건물이 있으면 이거 지정됩니다. 시가지 방제지구. 시설 개선 지키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연 방제지구. 자,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 등 지역으로서, 즉 이 말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이 뜻이에요. 건축 제한이라는 말에 주의하시고,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가 자연방제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사태, 해일, 일어날 수 있는 해안 같은데 이걸 지정해서 건축을 못하도록 제한시켜서 재해를 예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양갈로 보내 보호지구.
말 그대로 보호하는 곳이에요. 문화재 보호할 때도 정하고 중요시설물, 중요시설물은 종류 5가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항만 동그라미, 공항 동그라미, 공용시설 동그라미. 자, 공용시설은 뜻이 갈라져 있죠. 그냥 읽고 합시다. 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 집회시설, 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하 유산시설로서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공용시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 교정시설 동그라미, 군사시설 동그라미. 자, 중요시설은 종류가 5가지죠.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자, 군사시설. 이런 시설을 보호할 때도 정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도 지정되는 것이 보호지구다. 자, 그래서 이 보호지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 문화재라든지 중요시설물이라든지 자, 그리고 생태지역 같은 것을 보호 보존할 때 지정하기 때문에 자, 이 보호지구가 지정되면은 자, 건축물 용도를 대폭 강화시켜 버리죠. 사실상 건물 설치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늘 봅니다. 자, 서울에 여기에 삼각산. 자, 밑에 여기에 청와대가 있죠. 예. 자,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예, 경복궁 있죠. 자, 이 경복궁 문화재죠.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주변 지역에다가 이 보호지구를 지정해 놨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는 아예 가보시면은 이쪽으로 도로가 돼가 있죠. 여기도 도로가 돼가 있고 큰 주차장이 있고 여기는 광장으로 해서 아예 공지로 에워 사놨습니다. 자, 1960년대 이 경복궁 사진 보면은 담벼락에 집 없는 사람들이 판자촌 벽사마 판잣비 입고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문화재 훼손도 되고 도굴도 되고 문제가 심각했어요. 군사정권 들어와서 싹 썰어버렸죠. 하루아침에 썰어내버립니다. 여기 딱 정해서 여기 건물 못 짓도록 한다. 자, 그래서 이게 정되면은 요즘은 만약에 여기 가입한 사람 땅 가지고 있으면 이 지역이 다 주거상업지역이에요. 주거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단가 비쌉니다. 자, 요즘 이거 지정하면 보상해 주죠. 예, 보상해 줍니다. 근데 옛날에 군사정부 시절 보상했다 안 했다? 안 해줍니다. 예. 억울하게 피해당한 사람들 많아요. 자, 청와대 같은 경우 중요시설물 중에서 공용시설에 해당돼요. 전에는 청와대 주변에도 지정해놨죠. 지정해놨는데, 자, 이제 청와대가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청와대가 공원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보호지구 지정하는 건 전부 다 뭐 됐어요? 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여기 땅 가지고 있어 자기 땅 쓰지도 못한 사람들 다 해제버렸죠. 해제되는 순간 좋아졌잖아요. 이제는 요 뒤에 삼각산 올라갈 때도 청와대 통행 올라가죠. 저는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떻게 바뀔 줄 몰라요. 청와대가 이래 바뀔 줄 옛날에 생각이나 했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주변에 땅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고초를 겪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해제돼 보니까 자기 땅 활용할 수 있죠.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다 됩니다. 이 보호주가 정되면은 그만큼 건물을 못 짓도록 해버립니다. 자, 종류는 3가지예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주고,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재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을 보호 보존할 때 쓰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 보호와 기능 유지, 정진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에 쓰고, 생태계 보호지구, 자, 야생 동식물 서식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할 때 씁니다. 자, 그래서 창류에 우퍼늪 같은 데가 지정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자격증 따서 중개업합니다. 자, 여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매물이 나왔는데 옆에 자, 뭐 이상한 문화재가 하나 있더라.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죠. 예. 이거는 문화재 있으면 최대 보호주가 지정될 수 있죠. 그러되면 이 땅
소유권 행사하기 상당히 제약받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6번에 칠학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부터 잠시 또 쉬었다 갑니다.